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성장 중심의 기술 개발 속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로 사람과 과학을 잇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4D 프린팅 기술 개발에 도전한 문명훈 박사 연구팀.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3D 프린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 한 발 더 나아가 4D 프린팅에 도전했다. 자가 변형이 가능한 재료를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4D 프린팅은 과연 어떤 기술일까? 알면 할수록 더 매력적인 4D 프린팅 시대를 엿보러 지금 함께 가보자.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국내 유일 종합과학연구기관인 이곳에 문명훈 박사가 이끄는 계산과학연구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다차원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신물질을 개발하는 창의 연구의 산실, 계산과학연구센터. 3D 프린팅 연구와 함께 과학계의 핫 이슈인 4D 프린팅 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개척. 미국을 선두로 4D 프린팅을 활발히 연구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우뚝 세웠다. 그 사진 쓰시네요? 그렇다면 그 주역들은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저 보이세요? 카메라 안 여신 거 하는데. 저 보이세요? 멀리 대전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아침부터 화상회의가 한창인 연구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회의 내용을 적고 있는 이현주 연구원. 4D 프린팅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절대 못 참는다는 문명훈 박사. 계산과학연구센터의 수장이자 4D 프린팅 연구의 총책임자다. 이제 3D 프린팅으로 열전 소자든 에너지 저장 소자든 맞아요. 그러니까 소재만 있으면 사실 그 프린팅 해가지고 좀 그런 마찰을 많이 형성하는 마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되더라고요.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자유로운 의견 나눔을 가장 중요시하는 문명훈 박사.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다른 연구진과의 의견 교류를 즐긴다. 오늘은 4D 프린팅의 새로운 소재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저희랑 사실은 단해 소재가 사실 많은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자체가 뭐 하여튼 표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게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 무한한데 그 기능성을 한번 3D 프린팅이나 4D 프린팅을 통해서 발현해보자.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사실 뭐 그때 저희가 만화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요.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는 그런 상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사실은 저는 뭐 그런 거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3D 프린터로는 그냥 로봇 태권브이 해도 뭐 모형만 만들잖아요. 그죠? 얘가 실제로 주먹을 발사할 수 있을지, 발사한 게 다시 돌아올지 이런 건 참 어려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4D 프린팅은 그런 상상을 하게 해줘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상당히 깊숙이 혹은 굉장히 넓게 만들어준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생소한 개념의 4D 프린팅. 그러나 영화 속에선 손쉽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가 스스로 로봇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이 장면. 그리고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로봇이 모여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는 장면 등 물체가 셀프 변형을 하는 기술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4D 프린팅이다. 세상에 4D 프린팅을 처음 알린 것은 미국 MIT의 스카일러 티비츠 교수. 그는 2013년 물에 넣으면 문자로 변신하는 플라스틱 막대를 선보이며 4D 프린팅의 출현이라 일컬었다.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고 그 후 4D 프린팅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한 예도 있다. 한 디자인 스튜디오는 체형에 맞게 형태를 바꾸는 4D 프린팅 드레스를 만들어냈다. 출력 뒤에 스스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로는 출력할 수 없었던 큰 물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4D 프린팅. 과연 그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4D 프린팅은 이제 기존의 3D 프린팅하고는 다르게 시간이라는 이제 변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3D 프린터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그냥 사용하는 거에서 국한되지 않고 여기에 어떤 외부 포스가 가해졌을 때 그거에 이제 변형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 이제 4D 프린팅인데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갑자기 어떤 키보드나 마우스가 갑자기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형을 하는 거죠. 다른 물질로. 아니면 색깔이 바뀔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4D 프린팅의 개념이자 특징이에요. 인쇄 기술의 역사는 놀라운 발전을 해왔다. 1차원의 선을 뜻하는 1D 프린팅과 도트 프린터로 종이 위에 가로 세로로 구성된 2차원 평면을 출력하는 2D 프린팅. 그리고 2D 평면 프린팅에 공간을 쌓아 입체적인 물건을 만드는 3D 프린팅까지.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라는 한 차원을 더한 것이 4D 프린팅이다. 물체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재료를 3D 프린터로 출력해 때가 되면 변신하게 만든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연구원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보자. 역사가 짧고 국내에서도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미개척 분야.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를 만들 수 있을까? 예전엔 되게 잘 안 나왔었잖아요. 뭐? 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연구진은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4D 프린팅을 10대 미래 유망 기술로 꼽으며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탄생한 4D 프린팅 기술은 총 3가지.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전기 열판을 준비한 연구진. 150도의 고온에서 반응하도록 4D 프린팅한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열판 위에 올려놨다. 채 1분도 되지 않아 전개도가 완벽한 정육면체의 형태로 변신했다. 외부 압력 없이 스스로 반응한 것이다. 그렇다면 뜨거운 물 속에서도 움직일까? 90도의 물에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물에 넣었다. 평평한 판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일정 온도의 물을 만나면 정육면체로 변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다. 도형의 앞면과 뒷면을 물성이 다르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또 어떤 기술일까? 소재를 다르게 하면 4D 프린팅으로 색깔도 바꿀 수 있다.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는 꽃. 자외선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이번엔 촬영팀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모형이다. 키스트와 YTN 사이언스의 만남. 이 역시 햇빛에 아름답게 색이 바뀌었다. 이처럼 4D 프린팅은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즉각 반응할 수 있다. 처음부터 문명훈 박사 연구팀이 4D 프린팅 연구에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국내 4D 프린팅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문명훈 박사 연구팀.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 눈여겨본 것은 3D 프린팅의 활용법이었다. 처음에 사실 3D 프린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나노 소재를 가지고 실제로 시스템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나노가 작아서 시스템으로 가면 또 나노의 특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나노의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3D 프린팅을 만났는데요. 3D 프린팅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다가 점자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만들어서 3D 프린팅으로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점자는 아니고 점자는 만들 수 있으니까 대신에 고인돌이라든지 혹은 빗살무늬톡이라든지 아니면 석굴암처럼 커다란 것들을 아이들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혹은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어렵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딱 아이들의 크기 손 안에 딱 들어갈 수 있을 크기로 만들어주면 선생님도 교육하기 편하고 아이들도 이해하기 편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서울 맹학교와 함께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던 연구진. 직접 만지고 느끼는 3D 프린팅 전시회를 열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한 달에 한 번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해 학교에 촉각 교재를 가져다 주었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에게서 진한 감동을 느낀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더 큰 그림의 프린팅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3D 프린팅은 어떤 피규어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피규어는 만들고 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피규어를 만드는 소재를 좀 바꿔보고 싶고 그리고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 피규어가 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구조체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찰나에 4D 프린팅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서 저희도 그럼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4D 프린팅은 출력된 물체가 환경에 의해 변할 수 있도록 변화를 예측하는 설계 기술과 스마트 소재의 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 연구진은 용도에 맞게 물, 온도, 빛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스마트 소재를 다양하게 연구한다. 1년에 걸쳐 직접 개발한 열처리 기계에 금속 나노 소재와 플라스틱 파우더를 넣고 160도의 고온에서 녹여주면 실처럼 간단한 스마트 소재가 만들어진다.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일반 플라스틱 소재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확연하다. 플라스틱 소재는 투명한 색을 띠는 반면 4D 프린팅에 사용되는 스마트 소재는 불투명한 우윳빛을 띈다. 이때 어떤 금속 나노 소재를 첨가하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환경도 천차만별로 다양해진다. 3D 프린터로 변형 가능한 물체를 찍어내는 4D 프린팅. 3D 프린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기술은 설계 분야다. 설계는 4D 프린팅에서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다. 머리카락의 수십만 분의 1 크기인 금속 나노 소재. 그 변화값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수십 번의 실패를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설계도가 완성된다.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에러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결과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정량적으로 우리가 무슨 원하는 수치를 넣으면은 딴 하고 나오는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런 것도 이제 나와야겠죠. 회의실에 많은 연구원들이 모였다. 금주의 연구 성과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 센터장인 문명훈 박사부터 막내 연구원까지 총출동한 것이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이어지는 그 시간. 문 밖에선 두 연구원이 케이크를 꺼내고 있다. 오늘 깜짝 파티가 벌어질 예정이라는데 네, 이달의 생일자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회의 중에 깜짝 파티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이 생일인 연구원들을 위해 깜짝 파티를 연다. 하나, 둘, 셋. 깜짝 생일 파티 덕분에 화기애애해진 연구원 분위기. 동료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잠시 긴장을 풀고 연구원들은 모처럼 만의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즐겼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조원진 연구원이다. 이곳엔 무슨 일일까?
네, 국립과천과학관에 중학생들에게 3D 프린팅이랑 4D 프린팅이 무엇인지 강의하러 왔습니다. 학생들의 환영으로 시작된 강의. 여러분한테 그 3D 야근과 주말 연구로 일주일이 바쁜 조원진 연구원. 하지만 이 시간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다양한 필라멘트들을 그녀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매주 한 차례씩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거죠.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지역을 갈 때는 뭐 이렇게 회색 차였는데 갑자기 비를 맞아 지나가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3D 프린터로 만든 차는. 그래서 소재가 그녀가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눈빛들 때문이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신기술에 아이들은 금방 흥미를 보이고 빠져든다. 이 많은 아이들 중 과학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도 탄생할 것이다. TV에서 본 적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신기하고 재밌고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밝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강의라고 생각하면 시시한데 재밌었어요. 그냥 무기 같은 거 저런 걸로 무기 같은 걸 만들지 말고 좋은 데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시각 연구원에서도 수업의 열기가 뜨겁다. 4D 프린팅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주 연구원은 국가연구소 대학인 UST의 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 연구원들을 모아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뭐 이게 트랙으로 가긴 하는데 큰 그림에서는 3D 페인트고 거기에 들어간 요소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과제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할 거예요. 예. 기존의 전통적 대학 교육과는 다른 국가연구기관 현장 R&D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연구원들. 그러니까 숙제는 많다고. 이곳에선 차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데 힘쓰고 있다. 요거는 저희 연구랑 좀 별도로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숙제를 하나 주고, 근데 그 숙제가 뭐냐면 주로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풀어야 할 난제들, 뭔가 개발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런 거를 배우면서 그런 매니지먼트 능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벤처를 할 때 자신감 갖고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 관리자로, 그러니까 그 외국 벤처로 치면은 뭐 사장님이죠. 사장님의 그런 그 스킬을 배울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저희 취지예요. 다양한 곳에서 국내 4D 프린팅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원들. 그들이 최근 또 하나의 결실을 이뤘다. 세계 최초로 웨이비 패턴이라는 프린팅 기법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소재와 설계의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한 선택. 일직선으로 곱게 소재를 출력했던 이전의 3D 프린터와 달리 웨이비 패턴을 적용하면 지그재그한 곡선으로 패턴을 출력할 수 있다. 이들이 개발한 웨이비 패턴은 4D 프린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4D 프린팅은 기능적인 소재라든가 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제 하긴 하는데 그 소재가 가지고 낼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생각해 보시면 손이 이렇게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주면 이만큼만 늘어나요. 근데 이게 웨이비가 되면서 처음에는 웨이비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쭉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만큼 왔던 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소재, 기존의 4D 프린팅 소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구조를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00% 늘어날 거를 200% 늘어나게 되면 훨씬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짧은 역사에 비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4D 프린팅 기술. 연구원들은 조만간 이 기술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펼칠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3D 프린팅, 그러니까 4D 프린팅으로 이제 사실 많은 커뮤니티 형성이 돼서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될 때까지는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이 응용 분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가 어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이 바로 돼서 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이 무한한 원석을 잘 갈고 닦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바꾸고 있는 연구진. 인간에게 이로운 기술을 위해 365일 힘쓰는 그들을 응원하며 이제 4D 프린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시기다.